행정의 인적 수단으로 공물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는 공물과 영조물, 공기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행정의 물적 수단 중에 공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물은 행정 주체에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직접 그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됩니다. 공물이 공법적인 특수한 규율을 받게 되는 이유는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어떤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공물은 첫째는 공공용물, 공용물, 그다음 보존공물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공공용물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그 물건을 직접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함으로써 공적 목적에 제공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면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물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직접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공적 목적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정부 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 공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공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했다는 것은 그 물건의 사용 가치를 통해 가지고 공적 목적에 제공됐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물은 행정 주체에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것은 개개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공적 수단이 되는 영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그 개개의 유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영조물이라는 것은 그 물적 시설을 관리하는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물은 인적 요소는 포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영조물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한 물건이고 영조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물과 영조물의 차이가 있다. 영조물은 뒤에서 시간상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공립 학교라든지 국공립 도서관이라든지 국공립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이 공물이 개개의 어떤 유체 물건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유체물을 한정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이나 집합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하는 그 주파수 있죠.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공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공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공적 시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은 이제 공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용에 제공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물에는 예를 들면 공용물 같은 것은 행정 주체가 직접 자기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이용이 제공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공물 중에서 공용물 같은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도로, 하천 같은 공공용물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이라는 것도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것이 반드시 일반 공중에 이용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영조물과 공공시설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적으로 공물, 영조물, 공공시설의 개념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주체에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행정 주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개인이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어서 일반 공중에 사용 제공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공물이 될 수가 없고 그 도로에서는 공법적인 기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교통사고는 이 공물인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도에서 어떤 교통사고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공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정 주체에 의해서 세 가지죠. 행정 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그 직접 공적을 제공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시설, 물적 시설 관련 인적 요소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공물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물법이라는 것은 역시 아까 말한 공물에는 사물과 달리 공법적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이 공물법원에 대해서 보면 이 공물에 관한 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공물에 관해서 정하고는 일반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어떤 공물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어떤 소유하는 어떤 공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정확히 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데 그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법은 한번 이걸 이야기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건 지금 방금 우리 공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재산에는 공물이니까 공공용물, 공용물, 이 보존공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재산, 여러분 교과서를 보다 보면 교과서는 판례를 보면 이 잡종재산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용어를 과거에는 그래 잡종재산을 했지만 최근에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유나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 다음 보존공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 행정재산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 소유이지만 공법적 규율을 받지 않고 공적 목적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자체가 공물에 관한 법은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특히 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물법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유 공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물도 국가나 지방자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물 중에서 이제 공공용물, 도로, 하천 이런 것이죠. 이런 그 공공용물의 경우는 그 공물의 종류, 예를 들면 도로냐 하천이냐 따라 가지고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이 있고 하천법에서는 하천이 있고 공원에서는 공원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의 개별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부할 공물법의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공물 자체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니까 이 공적 목적 그 물건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공물 관리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은 아까 특히 공공용물 같은 건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공물을 일반 공중에 이용해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공물의 사용에 관한 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물 관리에 관한 법은 이 공물을 공적 목적에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물 관리 조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공물은 언제 성립하는가, 공물의 성립과 그다음 공물로서 보호를 하고 공물의 소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물도 공물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그야말로 공물이니까 공적 목적에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는 공물로서 측면과 공물 관리에 관한 법칙 또는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말 공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목적이 제공될 때는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사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물이 재산 관리적인 측면이 있더라 하더라도 공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때는 공법적 규율을 받는데, 그 예를 들면 앞으로 뒤에 그 상세가 같이 나올 내용인데, 예를 들면 정부 어떤 청사는 공용물이죠. 그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정부 청사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을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놀리고 있는 보다는 공간이 있을 때 이걸 타인에게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무슨 매점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종합청사니까 행정 주체가 직접 자기 목적에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죠. 타인에게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 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빨리 그것을 다시 공적 목적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에 따라 가지고 계약 기간을 예를 들면 2년간 정해놨다면 그 계약 기간 내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 재산 관리에서 목적 사용을 했더라도 하더라도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비록 계약은 2년 했더라도 공용으로 공적 목적으로 써야 될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건 공법적 특수한 법적 규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행정재산, 아까 말한 공용물이나 공용물이 목적 외 사용, 재산 관리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나 공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법적 특수한 법적 규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유재산의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은 우리 사인이 어떤 재산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유림, 이게 이제 일반재산, 잡종재산입니다. 보통 이거를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인에게 임대차,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이걸 대부한다라고 하는데, 임대차 시켜서 임료를 받는 그런 게 있죠. 그건 사법상 계약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국유재산인 그 중에서 이제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본다면 타인의 땅을 사법상 관계에서 무단 점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부당이익으로 반환 청구, 그래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는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국유림을 국유지를 예를 들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이 공법상 변상금 부과처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료의 몇 프로, 10% 이상을 가산한다거나 가산금을 부과됩니다. 이거는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법적 규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또는 잡종 재산은 사고 주기를 받는 것인데, 일반 재산 또는 잡종 재산의 어떤 법적 관계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부주기를 받는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공물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사법적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공적무죄 제공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다시 공법주기를 받게 된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는데, 뒤에 이제 쭉 이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사실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개인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드러났다가 아마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의 사용에 관한 법에는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 일반 국민 주민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인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물의 자유 사용, 허가 사용, 특허 사용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적 목적,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해서 일반 공중 이용 제공되면 누구든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자유 사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일반 사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인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도로 공물 관리 측면이나 또는 공물 경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풀어주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공물의 허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허가, 특허 이런 말은 이제 이 총론에서 공부를 했죠.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질서 유지나 또는 공물의 어떤 관리를 위해 가지고 금지를 시켜놓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예를 들면 공물의 어떤 일반인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 몰리게.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지했다가 풀어주는, 조건이 맞추면 풀어주는, 이걸 허가라고 하는 것이고, 특허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어떤 공물의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특허 사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 공물 사용에 대한 어떤 이용료를 어떤 경우에 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공물의 자유 사용 경우는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거나 허가 사용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낼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경우에, 특허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쭉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공물법의 내용은 공물을 공적 목적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공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공물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공물을 일반 공공의 사용에 이용에 제공하는 어떤 사용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공물 사용에 관한 법,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물법 체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물법이 일반 행정부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한번 쭉 보면 공물법과 행정조직법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물은 행정의 물적 수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의로 우리 첫 시간에도 수업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행정조직법 자체를 행정주체 조직에 관한 법이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광의로 볼 때는 이게 이 공물에 관한 법도 당연히 행정조직법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그 행정조직법을 굉장히 조금 축소해서 보죠. 행정의 조직과 구성과 그다음 권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희비로 볼 때는 이 공물법 거기서 약간 벗어나게 됩니다. 공물은 이제 아까 일반 공중의 이용관계 이제 이런 거를 관리와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광의로 볼 때 행정의 물적 수단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광의의 행정조직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물은 이제 공물 아까 일반 공중의 이용 또는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죠. 공물 사용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면은 이 행정주체와 사용관계, 사용을 하는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런 면에서 이 행정작용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공물이라는 것은 공물을 그 대외적 사용을 이렇게 그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물의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일종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 공물의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급부 행정과 유사하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물법과 질서행정법이 있습니다. 공물은 공적 목적 제공하는 것인데, 질서법이라는 것은 공물 경찰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개념이지만 엄격히 또 어떤 상황에 가면 둘이 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 통행 금지를 한다 하는데, 도로 통행 금지를 하는 이유가 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로 공사, 도로 관리죠. 그래서 공물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도로 통행 금지를 하는 것이 어떤 뭐 사고가 나서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이거는 질서 유지 작용이기 때문에 공물 경찰 작용입니다. 그렇게 봐지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공물 관리인지 또는 공물 경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교차. 예를 들면 도로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 도로 교통을 차단했다라고 하면, 통행을 차단했다고 한다면, 도로 붕괴에서 도로 유지 관리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물 관리란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는 도로 붕괴 같은 위험이죠. 사고가 발생.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지 어떤 그 공공의 안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고 본다면 공물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물 관리와 공물 경찰 서로 이렇게 이 구분이 개념상은 되지만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의 통행 금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물 관리 작용인지 공물 경찰 작용인지, 또는 서로 교체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로 또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물법과 환경법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같은 공물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근 주민들의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생겼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소음 또는 진동 같은 공해에 노출된다. 이런 문제. 그렇다면 공물에 대해서, 도로나 공물에 대해서 어떤 그 환경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공물에 대한 환경법적 규제를 공물법으로 볼 것인지 또는 환경법으로 볼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의 분류를 보면은 이제 이 개념들을 좀 알아놓을 필요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봅시다. 공물의 목적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에 사용해 제공된 것이고, 공용물은 이제 직접 행정주체가 자신이 이용해 쓰는 것인데, 정부 청사라든지 국영철도 시설이라든지 교과서 보면 재미나는 게 있죠. 공문서 같은 거, 그 공문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사용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용물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일반 공중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 서류를 이용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공용물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경찰견, 개 같은 경찰견 이런 것들도 공용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적 보존물, 아까 그 보존 공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문화재 또는 산림법에서 보안림 이런 것도 그 공적 목적을 위해서 보존의 필요성, 현상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공적 보존물이었기 때문에 보안림 같은 것들도 공적 보존물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적 보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물이 아니다, 공물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없다 할까, 볼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목적에 직접 어떤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존을 위해 가지고 현상 보존을 위해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용 제한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공용 제한이라고 볼 것이지 이것을 어떤 공물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 뭐 일견 타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소유하는 공물은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은 공유공물이라고 하고 사유공물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공물이다 이런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 공물을 소유하는가라고 하는데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도로 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수를 하거나 또는 그 토지 수용법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하거나 해서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경우들 임대하거나 그다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은 원래 토지 소유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물관리청은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임차권, 그 다음에 뭐 지상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계약에 따라 가지고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토지를 도로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유공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적 목적에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소유를 하고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공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공물의 소유주체, 관리주체 일치 여부에 따르면 그래서 자유공물이라는 것은 공물의 관리주체가 소유주체인 것이 그래서 국유공물, 공유공물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한 사유공물 같은 경우는 타유공물이라고 합니다. 공물의 소유자는 사인이고 공물의 관리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이런 된 것을 타유공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공물의 승리 과정의 차이는 분류를 해서 자연공물과 인공공물이 있습니다. 그 자연공물은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 상태로 그대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하천이라고 봅니다. 하천. 그 다음에 이제 인공공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것이 이제 도로다. 이렇게 도로, 공원 이런 것입니다. 그 하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에다가 제방공사나 수로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제방공사나 수로공사를 한 부분만큼은 인공공물이 됩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인 공물과 뭐 동산인 공물이 동산인 공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찰 기관 이런 것들이 동산공물에 해당합니다. 국립도서관의 도서 그래서 경찰기관은 경찰 행정이 직접 쓰는 것인가 공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규율은 법률이 존재 여부에서 법정공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하천법이나 도로법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는 공물 이거를 이제 법정공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물하고 대부분이 법정공물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 읍면 할 때 리에 하는 작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광장 이런 것들은 공중목적에 제공됐지만 그것을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원법의 어떤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 규모가 이상이 돼야 예를 들면 도로법이나 공원법이나 이제 이런 규율을 받게 되는데 그거 이하에 되는 어떤 거는 그러나 공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정 외 공물이라 해서 이 공물법이 이제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 공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공물이 되지는 않는데 뒤에 나오면 공물의 성립 언제 공물로서 성립되느냐 언제 공물로서 소멸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공물로서 되지 않은 공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것을 예정 공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래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물법의 일부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 공모에 대해서 앞으로 볼 텐데 이렇게 공모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다음에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